안녕하세요. 알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튜토리얼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이후의 튜토리얼 시간은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서두를 건너뛰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진행될 영역 섹션 14번째 시간이고요. 시그널 프로세싱 이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EQ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나눠보게 될 것 같고요. 잠깐 훑어볼까요? 이퀄라이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퀄라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파라메트릭 EQ가 있을 거고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EQ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 이런 EQ들이 언제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픽 EQ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세팅 값을 이제 조정, 튜닝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튜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튜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내용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14.2가 리버브레이션, 그러니까 리버브라든지 이제 딜레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서가 있고 리미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게이트, 이스펜더, 그러니까 페이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익사이터가 있고, 자 이렇게 아마 섹션 14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오늘서부터 첫 내용이니까 하나하나씩 교재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보통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퀄라이저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원래 이제 이 이퀄라이저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음향 장비가 시스템으로 이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다 보면 어딘가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도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로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가 줄어든다거나 어떤 주파수가 뭐 잘 커팅이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연결해서 딱 들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퀄라이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쵸, EQ를 건드릴 게 별로 없긴 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인풋 자체를 이제 디지털로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를 디지털로 받기 때문에 이 아웃풋도 마찬가지 스피커 연결하는 데까지 전체가 다 이제 라인 구역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스 시그널 자체의 열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Q를 만져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예전에 많이 이제 녹음실에서 사용했던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회로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이퀄라이저거든요.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코일과 콘덴서 저항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필터를 만든 거예요. 설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주파수를 가변하는 어떤 요소를 만들려다 보면은 코일과 저항을 가지고 가변 콘덴서 그다음에 가변 저항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설명하자면 2밴드, 3밴드 이런 것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시스템의 열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좀 뭔가를 내가 의도하는 어떤 음악을 만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교주에 치우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퀄라이저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음향을 다루다 보면은, 그러니까 SR이라든지 PA,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 이제 다루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과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소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오는 소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소리로 인해서 내가 예기치 않는 소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픽 EQ를 이제 그래픽 EQ는 이제 튜닝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메인 스피커 전단에 그래픽 EQ를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음색 조정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파라메트릭 EQ를 많이 사용하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주파수와 Q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자르던가 아니면 부스트 시켜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리버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펙터죠, 이펙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소리를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리버브가 있어야 그 공간에서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스피치 전달 같은 경우는 리버브를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피치 전달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을 둔다고 하면은 리버브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 노래를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성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모니성 분이 들어가 있어야 화음이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리버브를 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딜레이를 쓰죠. 왜냐면 스피커의 거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리버브레이션하고 근데 딜레이는 좀 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EQ를 줄 때는 리버브하고 딜레이를 같이 주거든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컴프레서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피커라든 스피커 보호하기 위해서, 앰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너무 이제 과한 소리가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마이크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너무 과하게 이제 피크가 쳐버리거나 이제 클리핑이 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풋 단에다가 이제 컴프를 거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출력 단에 이제 앰프나 스피커로 들어가기 전에 종단에다가 보통 뭐 요즘에는 컴프레서도 멀티밴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용해 가지고 내가 의도하는 소리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컴프레서 쓰는 거고, 리미터는 이제 잘라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종단에 많이, 스피커 종단에다 많이 집어넣죠. 근데 뭐 노이즈 게이트, 익스팬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거죠. 특히 이제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이가 들어와 있는 공간 안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잘라주는 거죠. 특히 이제 드럼에서 많이 사용하죠. 탐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번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고, 세세한 거는 다음번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